2022년 9월 5일 오후 9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조금씩 많이 오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좀 옵니다. 아마 내일 아침 한 6시쯤 되면은 부산에도 본격적인 태풍이 이제 상륙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 동네 주변에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또 노인들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집을 제대로 관리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주위가 항상 이렇게 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막 냄새도 나고, 또 이제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집 앞에 보니까 좀 무슨 뭐라 그러나 선반 같은 것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은 거기 분명히 그 난리가 버려요. 그건 틀림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게 되면은 뭐 우리 집 앞에 올 수도 있고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화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사람과 이거 만남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진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렇게 엄청 참 어렵잖아요, 이 이웃에 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민센터죠, 요즘 행정복지센터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입에 이제 익힌 것은 동사무소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냥 동사무소입니다. 제일 편합니다. 그냥 그것이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제일 이름이 쉽게 나오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래, 동사무소 제가 가가지고 마대 포대가 있어요. 그 공용 포대, 그걸 좀 얻었습니다. 한 8장 정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여기 보면은 요게 큰 대로변을 보면은 은행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그 은행나무에 또 은행나무 잎이 엄청 달려 있습니다. 뭐 그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비가 태풍도 많이 오고 태풍도 심하게 불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올 때 은행잎이 막 우리 지금 이제 내가 앉아 있는 요 주위에 엄청 재였어요. 근데 한 발목까지 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행잎하고 기타 이제 무슨 오물 찌꺼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대 자루로 한 10마대 정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아마 도로변에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빈집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여기 있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렇게 뭐 솔선수범이라 그러나 이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주로 이제 내가 치웁니다. 치우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때보다 더 태풍이 심하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예방조치를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조금 불안한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걸 좀 치우다 보니까 지금 땀도 나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은 정말 이타심, 사람은 총재님께서 말이지, 석가공자 여수보다 말이지 더
뛰어나신 분이 여성이다 그러더라고. 와, 대단하던데. 그 여성은 창조를 하니까, 애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놓은 여성은 성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 이것을 깨치주기 위해서 이제 왔다. 그거는 유명한 말입니다. 석가모니의. 불교의 대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너가 바로 부처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성자죠. 그런데 실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글쎄 아, 글쎄요. 참 그거는 또 캐슈 마크가 찍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요즘은 누구 말대로 뭐 하는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뭐 묻는 게 있잖아요. 아유, 무슨 재미로 사노 그렇게 하는데, 뭐 물론 저 재미로 사는 거는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하고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 듣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낙이에요. 그 낙이 최고예요. 그게 제일 즐거움이고,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그 국내외 정세를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못 해요. 그 뭐라 그러나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뭐 차마 그 한마디로는 하지는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노래가 많죠. 끝내는 말하지 못해서 이런 이게 그럼 끝내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두고 그 내나 그 떠날 때는 말없이 말이야. 두고 못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두고 그 못한 말은 가슴에 새긴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면서도 그 지금 현재 그 재심 청구가 돼 있고, 또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저 부산에서도 김해에서도 이렇게 그 삼성 살리기 또 상속 그 폐지 그 운동도 우리가 했고, 또 3.3 공약 요거 알리는 것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조끼 입고. 그래 할 때마다 형사들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하니까 집회 신고하면 형사님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 김해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 시가 행진하면은 미리 이제 시가 행진하는 그 이제 그 예정된 길을 미리 이제 그 적어내야 되고, 그 가는데 꼭 형사님들이 따라와요. 꼭 따라와요. 많을 때는 3사람, 어떨 땐 기계에서는 1사람인가 이렇게 오고, 부산에서는 3사람까지 오더라고. 그 해운대 부전역,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자주 왔다고. 그래서 이제 총재님은 이제 공인이시고 또 대선 후보도 출마하셨던 분이고, 또 실제로 그 대한민국을 실제 움직이는 제1인자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데 그 열 번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내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다 순번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1번이 허경영 총재님이에요. 그 천공 지금 현재 그 이준석 사태가 왜 이렇게 좀 꼬이느냐. 지금 진짜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를 이렇게 진짜 매끄럽게 팍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처리를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현재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지금 현재 뭐 어제도 그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뭐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시끄럽다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분란이 일고 뭐 법원으로 지금
정당의 문제를 법원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고 뭐 그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 그것이 천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 뭐 우리끼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 천공. 거기 이름이 이병철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병철의 아들이 이건인데 그 이름을 서로 땄다 그러더라고. 참네.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개명했다 그러더라고. 이병철이고 64년생이니까 나이 이제 불과 뭐 59, 60도 안 됐다고. 그런데 수염은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준석이를 잘라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기 그거 하니까 그 말을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듣고 김건희 여사 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이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된다고요.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뭐 하는데 결국 가서는 그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권원적으로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자, 그 천공이라는 분도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자기가 하는 말이 허경영 씨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전에 이 말도 한 번 했는데 그때 누구 말대로 육두문자를 좀 썼습니다.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내 욕하면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런 욕은 일반 그런 그런 욕이 아니고 참 그래서 그때부터 참 말을 못하겠네. 내 이야기 많이 들은 사람은 뭐 짐작하겠죠. 참 오늘 그런데 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조금 웃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도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강의를 이제 보고 또 그 본 사람이 또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야기하고 또 김건희 씨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또 이제 허경영 총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총재님께서 그냥 대한민국 움직이다시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봉규 그 유튜브를 듣는다 그러더라고. 들으면서 잔다 그렇게 말도 하던데. 그 이봉규 씨는 또 이제 하다가 안 되면 허경영 총재님한테 묻거든. 총재님한테 묻는다고. 여하튼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 영향을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고 또 아는 사람은 알고 그래요. 근데 총재님께서 이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은 많이는 하시는데 뭐 재행무상이고 어제는 제법 무하고 일체 개고고 뭐 삼법인이고 뭐 그런 이야기 또 이제 그 스승님께서 이제 그 부시 그 할아버지 서당에 이제 그 6년 가르치신 그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모습 그 이야기는 옛날에 다 들었거든. 들었는데 이제 또 들었잖아. 아궁이를 막아라. 그 총재님께서 이제 얻고 가셨다는 거는 또 처음 들었거든. 다 들었지만 또 새로운 것이 또 한두 가지 나오고 마지막 이제 반 페이지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좀 해주시라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 해주셨다 그러지. 숨을 이제 가피 몰아쉬면서도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제는 또 내나 안티 참네 총재님께서 이제 그 차를 2대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래서 정말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몰랐던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경영 총재,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을 나는 주변에 소개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요. 차라리 믿다가 비탈길 가고 말이지, 또 뭐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건 안 해준 것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정말 나는 조심조심한다고. 한때 뭐 잘 믿다가 뭐 잘 이렇게 하다가도 비탈길 가고 이제 쉽게 말해서 반대가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뭐 내 밑에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 그런 안티가 나왔다고 그러면 나는 엄청 죄책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면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진실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기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정말 다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0개, 100개 가진 사람한테도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그럼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는 것은 중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은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야. 반야바라밀이 안 된 사람한테는 그 아무리 그 지식, 산더미처럼 지식이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이 천지가 하나의 가상세계 말이야. 메타버스라 그러잖아요. 가상세계다 말이야. 가상세계. 이게 환이다 말이야. 이제 무라.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 영가 같단 말이야. 약인 용료지. 아이고,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막 그래 놔두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이제 차마 그런 그 깊은 그 시간에 떼는 이야기를 못해요. 시간에 떼는 언제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진짜 나는 그게 듣고 싶지. 그거 듣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는 이제 내 개별적으로 이제 추측해 보건데 총재님께서 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하늘궁 저게 지금 하늘궁에 있는 그 건물 설계비가 30억이고 공사비가 1000억 든다 그러잖아요.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실지 안 그러면은 그 완공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실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완공되고 난 이후에 된다. 그래 되면은 그 기간이 좀 제법 걸린다고. 안 그래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빨라도 1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뭐 1년 동안에 또 이제 그만한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늦으면은 이제 그 공사가 뭐 보통 공사가 아니고 정말 그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건물을 짓다 보면은 또 늦을 수가 있거든. 그럼 뭐 2년, 3년 갈 수도 있고, 뭐 윤석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또 이제 그 완공되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면은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총재님께서는 대외비라 그랬거든. 기밀이니까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함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 형사들이나 뭐 각종 정보기관에서 귀를 쫑긋 하고 듣거든. 이분이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듣는데 내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테나로서는 잡을 수가 없다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잡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다고. 그 때를 알고 싶은데 때는 어쩔 때는 갑자기 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그건 진짜 하셨고, 그런데 그 정말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될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될지 그거는 내가 묻고 싶어. 그런데 그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질문하는 게 헐령 또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구렁이 답 넘어가는 식으로 밖에 대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또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상만부득이 우리는 이제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 또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건 내 반복되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반복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밥 뭐 두 끼 먹은 사람도 있고
뭐 한 끼 먹은 사람도 있고 세 끼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렇고 한 달 전도 그렇고 똑같잖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 반복되는 일이 좀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변희재 씨를 이렇게 이제 변희재 씨 미디어 워치 6시에 하는 것을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 그것을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내가 3군데 올렸지. 김해 진례 영성센터방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종 위원장님이 이제 관리하는 방이 있다고. 그 인원수가 자꾸 늘더라고.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지방, 그 이제 허경영 경남 도당 위원장님이 관리하는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한 8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올렸다고. 올릴 때에 내가 조금 자제가 돼요. 왜냐하니까 전체가 보는 데가 한 4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자꾸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댓글을 달고, 또 어떤 방에도 올리니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어떤 방에도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딱 안 좋은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또 자꾸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마찰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니까 이런 고급 정보는 듣는 것이 괜찮거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또 손해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참네. 그 사람하고는 안 싸워야 되고, 그 사람은 그게 듣기가 싫은가 봐. 왜 이런 걸 올려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돌아가는 실정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제 또 유익한 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살기가 어려워요. 변희재 씨는 그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100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100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역지사지로 말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이거 막 대단하다. 이야, 진짜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고 말이지. 참 정말 하늘경이다.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쓰고 적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10년 전에는 무슨 말씀을 했었을까, 그 자료를 구한다면은 내가 돈을 100만 원 들더라도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허경영 하면,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이거 막, 그리고 뭐야, 명패 100만 원, 야, 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야, 공약 이거는 끝내주는데 말이지. 뭐 명패하고 축복하고 100만 원, 뭐 심지어는 1억 이렇게 하니까, 대천사 1억이니까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님자도 안 붙이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이라는 것도 안 붙이고 허경영 후보라는 말만 하더라고. 그 이제 예의가 아주 덜 되먹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그 좁은 안목이다 말이야. 자기가 좀 더 지혜스럽지 못한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되거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밤하늘에 별을 본다는 것은 렌즈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별을 봐요. 천천만원경 가는 거는 다 렌즈거든. 렌즈가 크고 좋고 비싸고, 비쌀수록 거기 이제 많은 별을 본다고. 근데 렌즈가 없이 보면, 마음의 렌즈가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때가 끼 있으면은 몇 개 못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양심이 좀 둔하단 말이야. 때가 많이 묻었다고. 때를 좀 더 닦아내야 된다고. 완전한 양심, 그러니까 신의 양심과 일치가 되는 그게 자아완성이잖아. 그까지가 뭔가 그것을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둔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자기 자신의 무지, 자기 자신의 어떤 비양심적인 것을 그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맑게 하면, 이게 축복이 이러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통이고 대위고 대속이고 치유고 형통이고 탕감이고 백궁천국이구나.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내려와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대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동참을 못 하잖아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동참을 못 하는 거거든. 저 하늘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까지 가는 것이 그 보통 일이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부산이나 저 멀리 있는 데는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새벽에 갔다가 집에 갔다 오면 진짜 또 새벽 아니냐고. 실제 그렇다고요.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가서 또 이제 그 사람이 100만 원 벌을 내보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걸 100만 원만 더 내냐고. 또 그렇지 않잖아. 많은 것을 명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뭐 고액 변호사가 돈 이래 버는 거 하고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노동자들, 그 병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참 그 땡볕에 구슬땀을 흘리가면서 이렇게 참 그 추울 때는 그 손이 막 얼어 터지면서, 더울 때는 땀을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벌은 돈을 이렇게 총재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또 총재님은 그보다 축복은 또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가 보답을 해주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허경영 하면 하나님, 아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목사 말이에요. 목사들. 부산에도 여러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1000명, 10,000명을 집합을 시켰대 보라고. 잠실 운동장에 집합시키가 여기 하나님 와 있다, 허경영이다 이러면 야호 하고 막 이렇게 막 환영을 하겠느냐고. 지금 현재 이 시각에 택도 노다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택도 노다 그런다고. 이거 그건 말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 왜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완전히 도통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말이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그렇듯이 변희재 씨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 말이지, 저 목사들 집합시켜가지고 한 10,000명 있는 데서 집합시켜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그냥 그런 말도 안 한다고, 그런 말할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냥. 허참하고 돌아서 버리겠지. 그건 왜냐? 신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변희재 씨를 많이 띄우는 건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욕을 좀 많이 해요. 하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을 봐야 된다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 과거에는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한다, 이불 안에 만세 불렀다고도 볼 수 있지. 또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외부를 본단 말이에요. 외부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을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지금 현재 흰남노, 지금 태풍이 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알 거라고.
혹시 치매 걸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90% 이상은 알 거 아니에요. 왜냐?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주니까 텔레비를 틀었다면은 흰남노 몇 시에 도착합니다. 지금 뭐 제주도 서귀포에 12시 되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불지 이러니까 야, 좀 느끼잖아. 그렇게 하듯이 태풍이 오는 걸 거의 다 안다고. 모르는 사람 있어 지금 이 시각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잖아. 뭐 태풍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말이야, 창문에다가 병따개 마개도 맞고 말이지, 문도 샤시로 꼭꼭 잠그고 지금 그래 다 그러고 있잖아. 나도 조금 전에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그것은 방송에서 그만큼 떠들어 주니까 그렇다고. 그렇듯이 앞으로도 허경영 총재님을 방송에서 그만큼 떠들어 준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거든. 그때가 언제쯤 오느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사회 돌아가는 것을 현상을 보다 보니까 변희재 씨가 제일 평론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인데 미술 평론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미술 평론하던 사람.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잖아요. 난 그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해서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일단 들어요. 일단 듣는다고. 일단 듣고 거기에 이제 작품 한 점에 보통 이제 1,000억 정도예요.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그림 한 장에 1,000억 정도예요. 1,000억. 최소한 1,000억 정도예요. 그 뭐 현대 미술에 대해서 뭐 백남준 씨가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현대 미술 나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렇듯이 정치 평론이 있다. 미술 평론 말고 정치 평론을 할 때 이 사람을 욕을 해서 그렇지, 욕을 하는 거 그걸 얄팍한 거 하나 보고 아 이거 뭐 이 사람 말을 왜 듣나 이렇게 뭐 하려면 하라고. 자유니까. 자기는 그 자유니까. 자유니까 그렇다. 나는 평론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마찰 없이 살려고 하는데 거기 그래요. 근데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지. 그 사람 세 사람 이름을 내가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도 다 처 자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이고 안티도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라 그러면 뭐 빨갱이 돼서 막 찌른 사람들도 있더라고. 똑같은데. 그렇다 이 말이지.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그 우종창 씨가 내보다 나이가 2살인가 적은데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전기 다큐멘터리 영화를 했지. 그걸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봤다고. 보고 그거 말고 또 영화를 또 하나 만든다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한 것이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세월호 7시간 하고 두 번째는 태블릿 이제 그건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남았다고. 무죄 판결 나왔고 그래서 그 김기춘이가 무죄를 받았다고. 그 다음에 지금 태블릿이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무죄가 그 태블릿에 이제 조작을 한 거란 말이야. 조작. 어제 그 헌트라는 영화를 뭐 보고 뭐 이렇게 뭐 재미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뭐 하여튼 그 영화를 한 번씩 보는 거는 좋아요. 그 견문이 넓어지니까 그 한번 볼만 하더라고. 그 뭐 스토리는 좀 그렇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참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안기부에서 옛날로 말하면 보안사지, 그러니까 저기 중앙정보부 그게 국안정기획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쉽게 말해 중앙정보부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사람을 진짜 개패듯이 패는 것도 나오더라고. 거기 이제 완전 빨가벗게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 맞으니 막 전기 고문, 물 고문 막 통닭구이 시키는 거 뭐 잔인하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완전히 뭐 사람이 뭐 내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조작을 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요.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좀 있으면 구속될 거예요. 한동훈이가 구속된다고.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하기야 뭐 대통령도 구속되는 바인데 뭐 법무부 장관이야. 뭐 한동훈이가 지금 현재 변희재 씨가 꼭 구속을 시킨다고. 그게 이제 추석 전이라 했다가 그게 조금 더 완벽하게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게 10월 달로 조금 넘어갔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연장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지 뭐. 우리 국가혁명당 이름도 국가혁명당으로 했다가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했다가 또 다시 국가혁명당으로 바뀌었잖아. 바뀌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 이렇게 연기가 될 때가 있다고. 그러나 10월 지금 현재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있어요. 공수처.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아니라고. 지금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의 딸, 자기로 봐서는 이제 장시호가 볼 때는 이모라 그러지. 장시호 태블릿을 가지고 조작을 했다고. 조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원래는 김한수, 청와대 김한수 건데 이게 이제 최서원 거다. 이제 요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지. 조작을 한 건데 거기 이제 국민들에게 밝혀지는 거야. 밝혀지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무죄. 죄가 없는 분이 되고 이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오늘 태블릿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변희재 씨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변희재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방송사를 나는 갖게 되리라 보지.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아. 그분은 정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자 관계도 깨끗한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좀 좋게 안 봤어요. 왜냐니까 김정민 박사가 정말 변희재 씨로 사람 안 좋게 보더라고. 그렇게 보고 이동영 씨라고, 이분도 변희재 씨에 대해서는 엄청 안 좋게 평가해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내가 직접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시지. 모르는데 신인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은 혹시 이제 내가 이제 그분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 될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나는 좋아하니까 그분을. 그래서 그분으로 보면은 이제 10월 달로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라나 회장님이 39회를 하고 지금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갔다고. 가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난 이후에 치료 기간이 또 한 2, 3개월 있으니까 당분간 방송을 못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월달, 11월달,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 크게 보면 요 석 달이에요. 9월, 10월, 11월달에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이제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 정도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케찹, 젊은 보수 케찹 이야기 들어보면은 영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돈을 자기가 은행에 3천만 원 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3천만 원 내줘 찾으러 오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흘 뒤에 보름 뒤에 오시라 그러네. 아니 이 사람은 내 돈 내 찾는데 왜 안 되노? 이러니까 일이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열흘 뒤에 가니까 3분의 1만 주더라 그래요. 1,000만 원만. 그렇지. 그 나머지는 또 몇 달 기다리라 그런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서류를 엄청 많은가 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찾아갈 때도 말이지, 파출소 순경을 대동을 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까다롭다 하더라고. 자기 돈을 자기가 찾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돈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은 진짜 그건 난리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말이지, 내 돈 내가 찾는데, 이러면 난리 천둥을 칠 거야. 안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개성도 강하고, 기가 세잖아. 여기 대한민국이 전부 다 기가 세다 말이야. 김성겸 해도 나도 막, 다 대한민국 사람 다 기가 세요. 다 센데, 난리 천둥을 칠 거야, 아마. 그런 일이 또 있어날지도 모를 것 같아. 오늘 또, 변희재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 한잔 먹고 김문성이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 모이라. 중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김문성이도 술을 한잔 먹고, 술에 둘이 취한 상태에서 서로 통화를 했는데, 좀 안 좋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런 말도 얼핏 내가 들었다고. 오늘 미디어 워치에서 들었는데. 하여튼, 정말 추석 전에 이제 터질이라, 그거는 좀 지나갔지만은 그렇고 안 됐지만은 10월달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이걸 자꾸 늘어지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다 그 길은 변희재 씨가 책을 써가지고 다 제출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다 잡아놨다고. 다 잡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완전히 다 차려놓은 사람은 가서 숟가락하고 젓가락 가가지고 떠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차려놓은 거라고. 변희재 씨가 그렇게 다 차려놓은 것이니까 공수처는 떠먹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 구속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확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조작을 한 거라고. 조작을. 아까 내가 헌터 이야기, 아까 안기부 이야기 하다가 말이 옆으로 갔는데, 조작을 한다고. 조작을. 죄가 아닌데 저 사람을 죄인으로 덮어 세우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고. 허위 날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거기 확실시 되면은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을 두드려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뚜렷한 물증이 있으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또 이제 흔들리겠느냐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재명이 보고 검찰 출두하라 했었지. 저기서는 그 특검 들어간다 그러지. 원래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4개월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일체 이제 말하지 마라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아래 유여애 씨하고 정준길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걸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말을 돌려버렸지. 안 했지. 그러면서 이제 묘서동체라든지 구름 잡는 식으로 떠벌리다가 저 하늘궁 백궁 소원서에 가서 안개작전을 해버리니까 그냥 인생 교훈 이야기만 듣고 이러왔지 실제 어떤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대신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다가는 중국이 작살난다는 거, 미국이 그냥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치지 못한다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해주셨지 국내 이야기는 안 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그거만 추측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는 내년 한 6월달 이래 보고 지금 어제 아래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이제 대전에서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씨하고 또 몇 사람이 찬조 연설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잘하더라고. 당장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조목 알아듣기 쉽게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모인 사람 숫자는 적지만은 그것이 좀 있으면은 구름처럼 모인다고.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하나 터진다고. 터지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현재 영국처럼 만약에 찾기가 어렵게 된다거나 정말 제2의 IMF 같은 것이 이제 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면은 하여튼 그렇게 복잡민감이 돌아가고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뭐 옛날에 말이지 뭐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항고조가 세웠던 그 한나라 응? 한 400년 갔지. 그리고 뭐 상북지가 뭐 유비 또 뭐 조조 또 송건이가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게 이제 사마소한테 이제 그게 이제 정권이 넘어갔고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많이 세웠잖아. 그 태조 왕건이 또 고려를 세웠고 태조 이성계가 또 조선을 세웠고 어? 또 뭐 일본에도 뭐 도쿠가와 ieyasen가 그 풍신수기를 죽고 난 이후에 풍신수기를 아들을 죽이고 그런 뭐 일본 막부가 또 이제 쇼군이 이제 탄생을 하고 나폴레옹이 또 뭐 한때 이렇게 유럽을 또 점령을 했고 알렉산더가 한때 또 점령을 또 했고 징기스칸이 또 이제 한번 또 나와서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그 모든 선천의 영웅 호걸들이 세웠던 나라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강한 그런 새천지를 그런 나라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게 신인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그런 나라를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이 큰 나라를 만드니까 이 대하 드라마라고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고. 어제 그 헌터 영화보다 수천 억조만 배 재미가 있다고.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 자체가.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정말 그 정치 평론가들이 볼 때는 금년이에요. 금년 10월달, 11월달 되면 이건 뭐 태블릿 조작 이거 나르면 한동훈이 장군 이거 부속돼 보라고 엄청난 뉴스잖아. 이어서 이제 윤석열 타도로 들어간다고. 타도로 들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대선 후보 지금 1위가 이재명이거든. 27%.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9%. 그 다음에 안철수가 4%, 유승민이 4%, 홍준표 4%, 뭐 그런 파이라 지금. 저기 이낙연이가 2%인데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들어와 보라고 한 90% 정도 올라가가지고 정권을 잡는다. 그때 되면은 이제 백궁소원석이 이제 터져나가게 되겠죠. 하여튼 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올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금년이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고 재밌는 그런 구경거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내일 되면 저 태풍이 진짜 몰아친다는데 좀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내 같은 말이지만은 또 한 번 더 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목사 한 10,000명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현재 와 있는 분이 허경영이다, 허경영 총재님이다 하면은 허참하고 돌아설 게 대부분이잖아. 그렇듯이 변희재 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허참 이렇게 하고 돌아서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희재 씨 말을 뭐 재미없으면 듣지 말고 또 흥미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은 국내 정치 흐름을 아주 제일 정확하게 이 사람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윤창중이보다 좀 나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김성애 씨라든지 김용민 씨 기타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박지훈 변호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뭐 또 한물간 저 박상훈 씨, 예. 여러 적평론가들이 많이 있죠. 노영희 변호사도 있는데 정봉주 씨도 또 잘해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말했듯이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보다 나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변희재다. 우리나라 분명히 새로운 천재를 만드는 하나의 핵으로서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 내가 볼 때는 하늘의 한 기운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내 하다시피 초안지로 비교하면은 오강과 진성 같은 사람이에요. 김용민 씨하고 변희재는 오강이나 진성 같은 사람이 불과하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그만큼 한번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자. 이상.